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마도 여기서 이제 AS가 뭐지? 이런 약간 궁금증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혹시 AS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AS. 네, 애프터 서비스? 네, 이런 생각나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예요. 오토노머스 시스템, 자치 시스템,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뭘까 도대체? 그럼 AS라고 한 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ISP가 어떤 기관한테 IP를 할당할 때 기관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얘네들은 스스로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판단해서 기업 A가 있고 기업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한테 고유 AS 번호를 부여해요. 그래서 ISP는 해당 기업들이 어떤 AS 번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IP 대역이 예를 들어서 뭐 200번대 이렇게 쓰고 있고 이 기업은 IP 대역이 뭐 210번대를 쓰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AS1, AS2 이런 정보를 부여하거든요. 그리고 AS1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 안에서 스스로 이제 이 IP를 가지고서 내부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스스로 관리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AS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라 도메인은 AS 내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인터 도메인은 이렇게 서로 다른 AS가 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ISP도 있을 거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AS 간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할 때 쓰는 건 인터 도메인, 내부는 인트라 도메인. 그리고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인트라 도메인은 RIP과 OSPF 두 개가 있어요. RIP, OSPF. 인터 도메인은 BGP. BGP. 네. 자, RIP, OSPF, BGP. 아마 다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다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프로토콜 이름이죠. 자, 이거의 풀 네임을 뒤에서 제가 설명 드리면은 조금 더 이해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하는 알고리즘 크게 거리 벡터 방식과 링크 스테이트 방식이 있다. 자, 그러면 자, 거리 벡터 방식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링크 스테이트는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이것만 가지고 잘 모르겠죠? 네. 다음 뒷장에 비교표를 보고 한번 설명 볼게요, 제가. 음. 자, 거리 벡터 방식은 핵심은 이거예요. 네. 거리 정보. 거리 정보를 교환한다가 핵심이에요. 거리 정보. 모든 라우터까지의 거리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내 라우터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라우터까지의 거리 정보를 인접 라우터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거리 정보. 일정 주기별로. 네. 자, 그 이 거리 정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뭘 주는 걸까요? 도대체. 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뭘까요? 네. 노드 개수, 노드 수, 노드 수.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정도 정보를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1, 2, 3이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서 1에서 3까지 갈 때는 경로가 한 번, 두 번, 두 개 거쳐가야 돼.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몇 개의 노드가 중간에 있느냐 정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 벡터라 불러요. 거리 벡터. 그 거리라고 하는 건 노드 개수. 반면에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은 핵심이 이거예요. 링크 상태 정보. 링크의 상태. 링크의 상태가 어떤지, 링크 상태가 아주 우수한지 나쁜지 그런 정보를 갖고 있어요. 나의 인저 라우터까지. 바로 내 인저 라우터까지 링크 상태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라우터한테 뿌려요. 언제? 변화가 발생할 때. 자, 그러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렇죠? A가 B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일단 경로 라우터가 많이 있겠죠. 수이 많이 있겠죠. A가 있고 B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자, A에서 B까지 가장 빠른 경로는 무엇일까요? 거리 벡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거리 벡터 방식으로 하게 되면 A에서 B까지 가장 빨리 가는 경로는 잠깐만요. 이상하다. 이거를 이건가요? 1, 2, 3, 4, 5, 1, 2, 3, 4, 5. 그렇죠. 이게 제일 빠르죠. 물론 밑에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얘는 1 경로가 더 빠르다고 보겠죠. 이거보다는. 그렇죠? 얘는 이보다는. 네. 이게 거리 벡터 방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 경로상인 이 라우터가 아주 문제가 있어. 상태가 아주 안 좋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도 거리 벡터 방식은 이걸 가는 거예요. 네, 링크 스테이트 방식은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럼 이거가 아니라 일로 가야지. 네. 여기 상태가 좋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RIP, 네. Routing Information Protocol, 네. RIP이 거리 벡터 방식의 알고리즘을 쓰는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그 다음에 OSPF, Open Shortest Path First. 네. 왠지 어감이 얘는 뭔가 더 스마트하게 짧은 경로를 찾아갈 것 같이 생겼죠? 네. 단순하게 라우팅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shortest path를 가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OSPF에. 맞죠? 네. 그래서 링크 스테이터스 알고리즘을 쓰는 거는 OSPF다. 네. 그리고 사실 거리 벡터 알고리즘과 링크 스테이터스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 실제 쓰는 알고리즘이 이런 게 또 있어요. 벨만 포드 알고리즘, 다익스트로 알고리즘. 아마 대학교에서 다익스트로 알고리즘은 배웠을 거예요. 알고리즘 최단 경로 찾아가는 그 알고리즘 할 때. 그래서 네. 립, 거리 벡터, OSPF, 링크 스테이트. 세부 알고리즘은 벨만 포드와 다익스트로와 이게 있다. 이 정도만 할게요. 네. 네. 혹시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이나 네. 근데 이게 이쪽 라우터에 대한 권리를 나눠서 네네. 노드 옆에 거 오픈 쇼티스 패스 포스트로 해가지고 아, 좀 이미지 바뀐 느낌이라서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짧게 갈 수 있는 걸 찾겠다 이 뜻이고 단순하게 얘는 그냥 노드의 개수만 가지고 판단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이름 지으신 분이 진 거니까 저는 그냥 그걸 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네. 공부하실 때 이렇게 외우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외우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BGP가 약간 BGP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BGP 앞에서 그렇죠? 네. 자, 그럼 BGP는 다시 볼게요. 네. 여기 AS가 이렇게 있었죠 아까 AS1. 여기 경계 라우터가 있죠. 네. 여기 AS2가 있어요. 네, 경계 라우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누군가가 이제 제3자가 여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네. 여기도 라우터가 있겠죠. 네. BGP가 이제 이 밖에 있는 불특정 다수한테 야, 내가 AS1이야 라고 이제 얘가 밖에다가 알리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자, 내가 AS1이야. 그래서 알리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다른 거랑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게요. 디도스 디도스 공격을 대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체적으로 디도스 방지 솔루션을 산다. 이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이버 대피소로 대피시킨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사이버 대피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공격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제 이 해커라고 생각할게요. 해커가 자, 내 IP를 치고 들어오면 이제 내 IP는 AS1에 있다는 걸 다 알겠죠? 내가 계속 알려주니까 공격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AS2가 만약에 대피소야. 그럼 대피를 어떻게 시켜줘, 이쪽으로?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왔을 때 대피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시키죠? 도메인명을 바꿔요? IP를 바꿔요? IP는 안 바꿉니다. IP는 안 바꿔요. 자, 해커가 이제 대피하는 순간 해커는 분명히 내 IP를 타겟으로 공격을 해요. 그 순간 바뀌어요. 경로가. 일로 가요. 어떻게 될까요? 해커는 분명히 내 IP를 목적지로 해서 보냈어요. 잘 가다가 내가 대피소로 대피를 시키는 순간 얘가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 원리가 뭘까요? 얘가 BGP 브로드캐스트를 꺼요. 내가 AS1이라는 사실을 숨겨야겠다. AS2가 얘한테 알려줘요. 내가 AS1이야. AS1에 매핑된 IP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커가 똑같이 보내도 공격 패스가 일로 바뀌어요. 대피소에서 이걸 트래픽을 처리하고 나서 여기다 원래 맺어져 있는 경로를 통해서 트래픽 중에서 공격 패킷은 드랍을 시켜버리고요. 그렇죠? 네. 공격 패킷은 드랍을 시켜버리고 정상 패킷은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 얘한테 다시. 이 패스로. 네. 이게 사이버 대피소의 원리예요. 그때 BGP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재밌죠? 네. 그다음에 자, 이제 네트워크 응용 들어갈 차례인데 네트워크 응용은 제가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하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만 좀 터치하고 갈게요. 자, 무엇이 있는지만 알고 넘어갈게요. 네. 자, 일반 기업이 쓰는 네트워크가 있겠죠? 네. LAN, 그다음에 WLAN, 하진 알겠죠? 네. 그다음에 CDN, CDN, MPLS. 자, 여기서 CDN은 들어보셨죠, 한번? CDN. 네, 들어봤죠? 네. CDN이 뭐냐면, 자, CDN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CDN의 역할은? 이미지? 캐싱? 네, 캐싱. 네. 그래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이미지를 캐싱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MPLS는 들어보신 분 없죠? MPLS는. 네. MPLS는 이제 지사와 본사가 네트워킹을 할 때 좀 더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예요. MPLS 서비스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가 일반 기업들이 쓰는 네트워크가 있다. 개인들은 뭐 인터넷하고 홈 네트워크가 있겠죠. 네. 이동통신 쪽에는 4G, 비욘드 4G, 5G, 6G가 있겠죠. 네. 특수 목적 네트워크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에드혹, WPAN, WMN 이런 게 있대요. 네. 자, WPAN은 다 들었으니까 어떤 게 이게 뭔지는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죠? 네. 에드혹은 처음 들어봤죠. 에드혹, 에드혹. 에드혹이 영어로 무슨 뜻인가요? 에드혹은 에드혹.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계획적으로 일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일어나자마자 이불 개야 되고 물 먹어야 되고 딱딱 타이밍이 정해져 있어. 어떤 친구는 지 마음대로 해요. 일어나자마자 물을 먹을 수도 있고 바로 그냥 출근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네. 이게 에드혹이에요. 에드혹. 임의적으로. 네. 임의 기반. 네. 에드혹.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에드혹 네트워크가 있다는 얘기죠. 에드혹 네트워크.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된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으로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사면 네트워크 노드가 막 바뀌어 그냥 자유자재로 바뀌어. 그런 상태에서 네트워킹을 하는 기술이 에드혹 네트워크예요. 네. WMN 이거 처음 들어봤죠? 이것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얘는 와이어리스 메쉬 네트워크예요. 와이어리스 메쉬 네트워크. 네. 얘는 와이파이와 관련된 기술이에요. 네. 와이파이 노드를 여러 개를 연결시켜가지고 와이파이의 커버리지를 엄청나게 넓혀주는 거예요. 이게 와이어리스 메쉬 네트워크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짧게 제가 얘기 드렸고요. 이 중에서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지금 일반 기업에 쓰는 네트워크가 있고 가정 이동통신 특수 목적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기업에 있는 단말하고 집에 있는 단말하고 통신을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왜 없어요? 있잖아요. 재택근무. 네. 재택근무할 때 집에 있는 PC 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회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동통신 네트워크하고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네트워크랑 연결돼야 안 돼요? 되죠? 언제 되죠? 네? 자, 집에 있는 PC에 카톡이 있어요. 카톡으로 열어서 밖에 있는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 그 카톡을 스마트폰으로 봐.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연결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자, 더블 펜, 오케이. 더블 펜 얘하고 이동통신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네. 그러니까 블루투스 시그널로 캡처한 정보를 이동통신 쪽으로 넘겨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네트워크가 다 이종 네트워크로 보이는데 이게 언젠가 다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는 이걸 연결시켜주는 코어 네트워크가 반드시 있거든요. 코어 네트워크. 그렇죠? 코어 네트워크. 네. 그리고 코어 네트워크는 어디 있죠? 보통 코어 네트워크는 ISP나 이동통신사가 갖고 있는 기간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망. 그걸 코어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태는 어때요? 지금 각각 기업과 집과 통신사와 특수 목적에 쓰는 그 각각의 프로토콜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에서 받은 데이터를 내가 집으로 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프로토콜 틀리잖아요. 그럼 중간에 누군가는 이걸 변환을 시켜줘야 되죠. 네. 자, 이걸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게이트웨이. 네. 라우터가 있고,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라우터랑 게이트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게이트웨이도 경로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라우터도 똑같이 경로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게이트웨이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5G에서 왔어. 이거를 개인 가정으로 보내줘야 돼. 인터넷으로. 그럼 프로토콜 다르잖아요. 그렇죠? 게이트웨이가 이거를 변환, 미디어 컨버전. 그러니까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얘가 변환을 시켜줘요. 그게 게이트웨이의 가장 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종 네트워크가 있으면 게이트웨이가 많이 필요할 거고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변환을 해야 되는 그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어 네트워크가 그만큼 복잡해지고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현재의 구조인 거야. 현재 네트워크의 구조예요.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이게 All IP 기반으로 바뀌게 되면 이런 게이트웨이가 굳이 프로토콜 변환을 할 필요가 없죠. 똑같은 프로토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코어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게 뭐 BCN, IM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계시고 부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